이러한 것들이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만 반복이 되면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잡히게 돼요. 시간 5분 예를 줍니다. 장담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많은 분량들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시죠? 문깨비 이상형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을 건가와 그 많은 개념들을 무슨 순위를 어디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문깨비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그 32회차까지는 한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실패하신 분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두 번 실패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메이저 업체에서 나오는 부동산의 개론의 기본서가 한 7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그 문깨비 기준으로 하면 180개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180개 개념은 큰 개념도 있고 작은 개념도 있고 중간 개념도 있고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론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더 하려고 한다면 최소 한 800개 정도의 개념은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800개나 됩니다. 한 과목이. 너무 많죠? 또 외람되게 공법은 개론의 한 6, 7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민법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를 바탕으로 또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으신 분들이 11월 달부터 6월, 7월까지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그렇게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9월에 넘어가면 시간이 쫓깁니다. 그 앞단에 있는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가와 무슨 순위를 어디로 두고 공부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대안을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지만 문깨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 하면 평생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을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뭐 어느 정도 뭐 알아야지 문제가 풀리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분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살짝 요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기로 문깨비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헤매는 부분이 이 개념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죠. 내가 뭔가 부족했지 않냐. 이 개념에는 이론이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고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또 안 풀려요. 계속 무한루프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이 반복되는 실수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깨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부는 암기를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절대 암기하지 마십시오. 한 2회 정도를 하십시오. 정도. 암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신에 똑바르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단계를 문제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화 되었느냐. 예를 들면 하나의 개념들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틀린 것은, 뭐뭐에 대해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그걸 문제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화된 것들이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의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이 지문이죠, 지문. 이 개념들의 내용. 이 문제화된 상태에서 이 개념들이 어떤 내용들이 지문화되어서 문제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다시 개념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된 나와 있는 이 지문들이 이 개념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나온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게 보게 되고 머리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2번 정도, 3번 정도만 반복이 되면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5분의 1을 줍니다. 장담합니다.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이 문제화된 이것들을 1년 때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개념들이 문제화되는 것들 시험지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한 문제를 찾아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7개년간의 문제들 다 찾아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다행스럽게 문개비에서는 요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죠. 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를 보는데 문개비에서는 10분이면 됩니다. 10분. 10분이면 열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의 기출 지문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기출 지문을 올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개념으로 들어가서 다시 정독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지문, 정말 중요한 이 지문들 위주로 개념이 다시 정리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라는 겁니다.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계시는 게 이 문제풀이에서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나오면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자꾸 여기서 변형이 되고 각색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죠. 기출 지문들을 다 습득을 하고 개념을 알았는데 여기서 약간 변형되고 각색된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릴까요? 장담합니다. 100%다 풀립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지만이 시간도 명확하게 줄일 수 있고 개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틀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공부법,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풀이로 가는 그 과정들을 싹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학원에 가서 다 그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기본서 전체 내용 중에 한 70%는 필요 없다고. 30%만 보면 된다고. 그 말은 기출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5개의 지문 중에 최소한 4개 정도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이 문제화되는 문제땅을 확인을 하고 개념을 공부를 하고 문제 풀으러 들어가라. 생각보다 쉽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과제는 이 문제화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을 건가? 누군가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자랑이지만 문개비에서 30년간의 기출 지문들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클릭으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자, 2번째,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개념들을 공부해야 될 건가? 이 부분도 문개비에서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간의 31년간의 어떤 그 기출 지문들을 분석해서 각 과목별로 중요한 개념들을 산출해냈고 그 산출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 빈도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별표입니다. 문개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시면
별표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3개, 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표 3개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 필수. 최소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러 가시는 분이면 이 개념만큼은 아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지만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예의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별표 2개는 2년에서 5년 사이에는 최소한 한두 번씩 나오는 문제.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별표 2개, 별표 3개만 어느 정도 마스터 하셔도 60점은 무조건 넘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뭐 공부하시다 보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빠지시다 보니 늘 뭐 여기서 한 20% 정도 더 틀리시죠. 자, 별표 1개는 7년에서 8년 사이에는 한두 개씩 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통상 한 번 할 때마다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 한 30문제씩 나옵니다. 한 30문제씩. 없는 것들은 정말로 이거 뭐 속된 말로 좀 버리셔도 되는데 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나오면 어떡하느냐. 저희들은 과감하게 이런 거 버리라고 합니다. 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념화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떤 개념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역순으로 가서 별표 3개, 별표 2개 없는 거 순서로 가야 되겠죠. 가능하면 별표 3개, 2개, 1개짜리에서 공인중개사 공부 끝을 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개념들을 어떻게 찾아보느냐? 문개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학습장에 들어가면 실전 문제 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모든 개념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그 개념들마다 다 별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눈에 보시면 표시가 납니다. 이거를 일일이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31년간의 통계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매년 바뀝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6월이나 7월 정도가 되면 많으신 분들이 합격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내가 그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과목들이 있고 아무리 좀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나만의 합격 점수를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민법을 아무래도 잘 모르겠으니 민법 50점만 맞출래. 그럼 대신에 개론은 최소한 75점 이상을 맞춰야지 좀 안전하되겠죠. 그럼 개론을 75점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범위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 별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1, 2, 3번 여기까지 하자. 하되 1번까지 들어가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요 1번에 있는 것 별표 1개짜리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하자. 이렇게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표 기준으로 합격 전략을 꾸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많은 분량들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짓말이 아니고 또 2년, 3년 쭉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법은 31년간의 출제 패턴이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방법입니다. 한번 믿고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가. 그래서 압축해서 내년 10월달에 시험장에 들어갈 건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1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누구랑 함께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개비는 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